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전산회계 운용사 가이드북이고요. 실기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대한상공회에서 검정사업단에서 그 전산회계 운용사 홈페이지에 올려준 거고요. 아주 정밀 검색을 하면 찾아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강좌는 전산회계 운용사 강좌 사상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에서의 공식 인증 허가를 받아서 전산회계 운용사 가이드북을 실기 강의에 사용해도 좋다. 그리고 연수가 2016년으로 나왔으니까 2019년으로 변경하고 유가증권 관련된 부분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만기 부유 금융자산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 사상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 인강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사인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에서 검정사업단에서 올려준 가이드북을 이용해서 실기를 지금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면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것은 전산회계 운영자 가이드북인데 뉴 S 플러스라 그래서 뉴 S 플러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더존사에서 만든 겁니다. 시중에는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는 뉴 S 플러스라고 불립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냐? 목차를 보겠습니다. 1강은 기초자료 입력, 회사 등록부터 들어갑니다. 화면 구성, 환경 설정. 그래서 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1강이 될 거고요. 2강이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적용 등록. 그 다음에 3강이 창고 등록, 품목 등록, 품목별 초기 2월. 요 부분이 이제 물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6, 7, 8이 물류. 이 물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4강, 5강이 전기 2월 사항의 입력. 6강, 7강, 8강이 전표자료 입력, 9강, 10강 전표자료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구매 판매 관리까지 들어갑니다. 약 여기까지 들어가면 약 13강, 14강이 되겠고요. 고정자산 데이터 관리, 요게 1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위에 들어가죠.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 밑에 거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범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도 전산회계 운용사 2급범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결산재무제표, 장부조회 이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재무제표, 재장부조회까지 들어가고요. 원가회계도 운용사 2급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요 위에까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 25강에서 30강 정도로 실기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1장 기초자료 입력입니다. 1장 기초자료 입력 1절 회사 자료 등록. 회사 자료 등록을 다른 말로 회사 등록이라고 합니다. 회사 등록이라고 한다. 2절이 전기 2월 사항의 입력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자료 등록. 회사 자료 등록은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표시된 요 이모티콘을 눌러주면, 아이콘을 눌러주면,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검색 툴을 클릭해서 회사를 선택합니다. 회사가 등록돼 있을 때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회사 선택하면 회사명 비밀번호는 필요 없고 회사명이 뜨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때만 뜹니다. 로그인을 눌러주면 프로그램 진입이 요 아래처럼 하단처럼 되는 겁니다. 자, 기본사항 봅니다. 작업할 회사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회사 등록 여기죠. 여기 코드 부여 여기 요 부분인데 101번부터 9999번 세 자리부터 네 자리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회사 코드는 입력하고 나면 자동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잘못 입력하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해야 된다. 삭제 시에는 컨트롤 F5를 2번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력하면 잘못 지울 수도 있는데 회사 등록을 지우면 그 회사에 들어간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과 F5를 2번 누르면 삭제가 가능하다. 전산회계 운용사 가이드북.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F5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컨트롤 F5만 삭제가 먹힌다 이거예요. 회사 등록 지울 때는. 실무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되도록 회사 코드 101번은 관리자 코드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관리자가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을 조절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코드가 101번이니까 회사 등록할 때 101번은 웬만하면 주지 말라.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 및 회계사무실일 경우에 사무실 코드일 경우가 많다. 자기 회사 코드라고요. 따라서 실제 연습이나 사용에서는 101번을 제외한 102번부터 9999번 사이에 회사 코드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책을 가이드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회사명.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을 입력하는데 상호명을 한글 10자, 영문자, 20자 이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으로 0번이 선택되고요. 개인의 경우는 1번을 선택합니다. 회계연도. 작업할 회사의 기수와 회계 기간을 입력합니다. 회계를 1기로 할 경우 전기 2월 자료의 입력은 불가능하겠죠. 1기 앞에 전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회계연도와 회계 입력 수정은 뒤에 데이터 관리 메뉴에서 설명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빨간색 바탕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시되고 이는 세무신고 시 각종 오류를 발생하게 된다. 단순 입력 작업만 한다면 프로그램에서 동작상 오류는 없다. 법인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법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명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 그러니까 회사 등록은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자가 2명 이상일 수 있어요. 동업하는 회사. 이럴 때는 1명만을 입력하고 그 밖의 대표자는 외 몇 명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임정식과 임진강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임정식 외 1명. 이런 식으로 대표자명을 표시합니다. 자, 1장 기초자료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실무서가 아닌 수험서에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참 좋은 자료인데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 맨 앞에 3자리가 있거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1, 2, 3, 슬래시 81, 4, 5, 6, 7, 8 이런 식으로 뒤에 5자리, 가운데 2자리, 앞에 3자리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오는데 앞에 3자리는 청이나 서번호야.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코드라고요. 이 앞에 게. 순수한 신규 개업자의 사업자 등록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 코드를 부여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을 말합니다. 관서간 세적 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소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개인 법인 구분카드가 2자리죠. 요거. 80번 이상이 법인이에요. 80번대가. 그래서 개인과세 사업자는 1번부터 79번. 요게 개인 사업자. 개인 면세 사업자는 90번부터 99번. 면세 사업자가 90번대. 법인 사업자는 80번대. 그리고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89번 특별하게. 법인은 80번대.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자로서 3, 2 외의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원은 80번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80번대 코드, 종교단체는 89번 코드, 면세 사업자는 90번대 코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원은 80번 코드를 부여합니다. 자, 법인 성격 코드. 법인에 대해서는 자, 이 법인 성격 코드가 80번대라 그랬죠. 80번대. 제일 먼저 영리법인의 본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81번이죠. 86번, 87번도 사용한다라고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2번. 그러니까 81번이 영리법인의 본점, 82번이 비영리법인의 본점, 83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83번. 외국법인의 본지점 연락소는 84번. 영리법인의 지점은 85번.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요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1년 번호 4자리라 그랬죠. 1년 번호.
이 5자리가 아니라 DL 4자리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체크 코드예요. 검증 코드. 요거 한 자리는 뭐라고요? 검증 코드. 앞에 있는 4자리가 바로 1년 번호인데, 과세사업자, 일반 가세자의 간이 가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사용한 번호를 0001부터 9999번 4자리로 부여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부터 5999번 사이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13조 2항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번부터 9999번 사이의 코드를 부여합니다. 검증번호 한 자리, 이거죠, 이거. 맨 뒤에 자리,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한 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산 시스템에 의하여 1년 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 코드화하여 세적 이전, 과세 유형 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자, 과세사업의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했다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했던 사업자 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내외국인 구분이 나옵니다. 회사 등록하다면 대표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옆에 물음표가 바로 이제 클릭하는 건데, 물음표를 클릭해서 집원 주소면 옛날 주소죠. 무슨 동 무슨 동.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는 무슨 노,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보조 화면에 입력을 합니다.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로 선택하여 입력이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업종 코드입니다. 업종 코드 옆에 물음표를 클릭해서 나타난 다음에 화면에서 업종 세부를 선택하고 관련 업종을 선택하여 검색 선택할 경우 12 업태와 13 종목의 관련 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됐을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빨간 바탕색 사업자 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이게 잘못 입력됐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상에 오류가 있다 해도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동작상 오류는 없다. 그냥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뜨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업종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업태입니다. 10번 업종 코드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업태를 입력합니다. 업태가 제조인지 서비스인지 유통인지 그렇게 넣으면 되겠죠. 종목 10번 업종 코드를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된 종목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세무서는 F2 코드 도움 또는 물음표 아이콘을 눌러서 반드시 코드 번호로 입력합니다. 우측의 그림은 세무서 코드 도움 화면이다. 종로세무서다. 그러면 여기다 종로라고 쓰고 엔터 치면 종로세무서가 떠요. 확인 누르면 되고요. 지방세 법정 코드, 사업장 주소에 표시된 동을 조회하여 입력하고요. 사업장 동 코드, 사업장 주소에 표시된 동을 조회하여 입력하고요. 개업연월일은 법인의 개업연월일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사항도 있어요. 회사 등록에서 추가사항. 법인 구분. 내국 법인일 경우에 1번 내국을 선택하고 외국 법인일 경우에 2번 외국을 선택한다. 외국인 투자법인일 경우에 3번 외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중소기업인 여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0번 중소기업을 선택하고 아닐 경우 1번 비중소기업을 선택한다. B자는 아닐 B자입니다.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상장법인 등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선택한다. 종류별 구분은 추후 부가가치세법 적용이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감면세 계산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 등록의 종류. 회사 등록사항 입력이 끝난 후 엔터를 꼭 치세요. 이 더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엔터를 치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저장 버튼이 따로 없어요.
본 프로그램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장과 관련된 메뉴가 따로 없으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법에는 저장키가 따로 있어요. 근데 재무회계에는 저장키가 없이 엔터만 치면 자동 저장된다. 회사 등록사항의 수정은 회계 모듈이 기초정보관리 메뉴에 회사 등록에서 하되 입력된 회사 코드의 수정은 불가능하고 코드 수정은 불가능해요. 데이터 관리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 구분 보세요. 법인 구분은 내국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 그다음 외국인 투자법인을 선택한다. 아까 다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추가 등록사항이 끝나면 회사 등록이 종료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화면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 후의 프로그램 초기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눌렀을 때 회사를 선택하고 회사 등록에서 F2 검색 버튼을 누른 다음에 회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뭐 IT고다. 그럼 IT고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S 플러스 더존 스마트A라고 옆에 뜨고요. 실무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뜹니다. 여기 회사 이름이 뜨죠. 이렇게 IT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좌측의 모듈에 대한 부분은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메뉴 아이콘을 전체 메뉴 누르면 전체 다 볼 수 있고요. 인사급여 모듈은 사원관리 및 근로소득관리와 연말정산, 퇴직, 사업, 기타 소득관리. 물류관리 모듈은 구매, 판매, 생산관리, 원가관리. 법인조정 모듈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무조정 메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 모듈부터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회계 모듈. 회계 모듈이 이제 재무회계 부분을 말하는데 기초정보관리가 있어요. 회사의 기본정보와 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조회 및 등록과 수정 기능을 수행하며 전기 2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다 입력할 수 있고요. 전표 입력 장부가 있죠. 여기죠. 여기. 기초정보관리 옆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부와 보조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이거죠. 기업이 보유 중인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해당 자산의 명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 재무제표 1입니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기말 재고액,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등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자동결산입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관련한 자동분계 처리와 결산 재무제표의 조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1입니다.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1은 부가가치세 1 메뉴에서는 기존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조회하거나 추가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관리. 입력된 데이터의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하고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오류에 대한 체크. 이 데이터 관리가 모의고사 풀 때 데이터 관리 가서 복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실기 다 끝나고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 풀이 하거든요. 그때 데이터 관리 여기 중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여기 있죠. 여기 백업 데이터 복구, 데이터 백업. 자, KIFRS 한국채택국제기기준상의 재무제표. 기존에 입력된 재무자료를 토대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결산의 결과를 KIFRS 한국채택국제기기준에 입각한 재무제표로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산회계 운영사 가이드북. 자, 기준정보관리. 회사 기본정보에 대한 수정, 부서, 사원 등록, 거래처, 창고, 품목에 대한 품목 등록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에 입력된 전기 2월 자료에 대한 재고자산의 품목별 초기 2월 값의 입력 및 수정 기능을 수행한다. 구매관리. 지금 이거 물류 쪽을 말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구매와 관련된 발주, 구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판매관리.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한 견적, 수주 등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과 판매 현황과 이익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관리. 작업 지시서의 입력, 자재 출고 입력, 생산 입고, 입력과 같은 관련 처리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재고관리. 일정 시점 혹은 결산 시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여러가지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명세를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 여기가 하는 게 뭐라고요? 물류 모듈이요. 물류.
어느 모듈에서 이걸 지급한다고요? 물류 모듈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물류 모듈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판매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원가관리, 원가 계산에 있어 배부 기준을 등록하고 작업이 진행 중인 제공품의 진행률을 입력하는 기능을 원가관리에서 하고요. 원가 기준 정보, 원가 계산에서는 배부 기준에 따라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원가 계산과 완성품 원가 조회 및 제조업의 결산 처리와 제조 원가 명세서를 조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관리, 회계 모듈이 데이터 관리 메뉴와 같이 이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화면의 구성 및 회사 변경. 지금 여기는 회사 이름이 기성산업이고요. 5기고요. 현재는 회사 코드 1000번, 기성산업의 회계기간은 5기입니다. 상단에 1000번을 클릭하면 초기 로그인 화면이 등장하게 되고 아이콘을 검색 F2 아이콘을 클릭해서 회사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하면 회사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 기본사항 등록을 지금부터 프로그램으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요. 이 정도 보이게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를 검색을 하면 회사 등록이 돼 있으면 뜨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다 입력해 놓은 거고요. 원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을 때는 여기 있는 회사 등록 메뉴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눌러서 여기 회사 등록을 보고서 이제 치겠습니다. 이거 다 보이지 않게 지우겠습니다. 제가. 자, 컨트롤 F5. 컨트롤 F5를 또 눌러야 돼요. 컨트롤 F5 두 번. 컨트롤 F5 두 번. 제가 지금 다 지우고 있습니다. 컨트롤 F5를 연속 두 번 찍어주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아까 설명했죠? 컨트롤 F5를 한 번 눌러서는 안 되고 두 번 연속 눌러야지 지워진다. 컨트롤 F5 두 번. 컨트롤 F5 두 번. 컨트롤 F5 두 번. 지금 제가 다 지우고 있죠? 안 보이게? 확인. 컨트롤 F5 두 번. 자, 다 지워졌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만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회사 코드 몇 번으로 하라냐면 1602로 하래요. 1602. 1602 4자리. 회사 이름이 뭐냐면 주동명전자산업. 한영키 바꿔주고 동명전자산업으로 등록을 하고요. 이 회사는 법인인지 개인기업인지 알아야겠죠? 여기 보면 법인등록번호라고 나왔어요. 법인사업자용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인사업자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법인이에요. 자, 이 법인은 0번, 개인은 1번입니다. 법인 0번 선택하고요.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사용할 거잖아요. 0번. 이렇게 하고요. 회계연도. 자, 몇 기인가 볼까요? 몇 기? 개업 연월일을 보세요. 2002년이죠. 지금을 2016년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이건 2016년에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그러고요. 지금 2019년이에요. 그래서 2019에서 2002년을 빼면 17이죠. 거기다 1을 더하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한 거 1을 더한 게 기수 계산입니다. 그래서 18기. 2019년 이렇게 치면 앞에만 이렇게 2019년만 치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 자동으로 채워넣기가 됩니다.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선택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죠. 요거 1138 21407 11381 그 다음에 21407 법인등록번호. 자, 법인등록번호 하단에 여기 있죠. 요거 112340 112340 3163 420 이렇게 입력하고요. 대표자 이름 김정현. 내국인이고요. 당연히
대표자 민증번호. 여기서는 대표자 민증번호가 따로 안 나와 있죠? 네,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700101. 700101. 그 다음에 1234561.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 사업장 주소는 물음표 눌러서요. 강서구 가로공원로만 치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까지 선택하고요. 여기 도로명 주소죠. 가로공원로. 한 칸 띄고 173. 그래서 조회를 눌러주면 검색이 됩니다. 맨 위에 떴죠? 화곡동.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업태로 갑니다. 업태가 뭡니까? 업태가 도소매. 종목은 자동차 부품. 사업장 세무서는 강서세무서가 자동으로 떴죠. 사업장이 강서기 때문에 자동으로 떴고요. 109번 강서세무서가 맞고요. 지방세 법정 코드도 이걸 넣으면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알아서.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2002년 0715. 자, 본지점 여부 안 나와 있죠? 본점 일괄납부 안 나와 있고 본점 코드 안 나와 있어요. 추가사항 들어가서요. 추가사항 들어갑니다. 추가사항 들어가서 내국법인 중소기업으로 자동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답안 화면을 입력한 게 똑같은가 확인하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입력 안 했고요. 추가사항에 내국법인 중소기업까지 됐죠. 됐습니까? 자, 이게 회사 등록이고요. 환경 설정까지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보세요. 회계 모듈에서 기초정보관리 환경 설정에서는 전체 탭에서 계정 과목의 코드 체계를 세목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과 소수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1. 절사, 2. 올림, 3. 반올림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회계 탭에서는 회계 처리하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매출과 매입의 기본 계정을 설정하는 기능과 신용카드 분기 시의 입력 방법 및 카드 채권 채무의 기본 계정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본 계정은 매출과 매입을 쓰는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자동 붕괴되는 매출 계정 코드이며 401번 상품 매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으로. 근데 주된 영업활동이 유통업일 때는 상품 매출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엔 제조업인 경우는 404 제품 매출로 바꿔서 사용하라. 기본 계정 역시 유통업인 상품으로 146번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면 153번 원재료로 바꿔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유통업이야 매입은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제조업이야 매입은 원재료, 매출은 제품 매출로 짝꿍이 정해져 있다. 다시 한번 유통업의 매입은 상품, 유통업의 매출은 상품 매출, 제조업의 매입은 원재료, 제조업의 매출은 제품 매출로 짝꿍이 파트너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사용해라.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고요. ESC를 나와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동명전자선언 맞죠? 확인. 로그인. 자, 이게 회사 등록이 된 상태의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회계 메뉴 눌러서요. 눌러서 지금 여기를 배우고 있는데 환경 설정 들어갑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무조건 유통업입니다. 원가 회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뭘로 사용해야 되나? 매출은 상품 매출. 자, 전체 물 필요 없고요. 여기 회계원에 가서 매출은 상품 매출로 되어 있고 매입은 상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유통업에 맞는 세팅입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에 맞는 세팅이 이겁니다. 매출은 상품 매출, 매입은 상품.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으로. 카드 입력 방식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요거 VAT 포함된 금액. 카드 채권은 미술금, 카드 채권은 미지급금으로 돼 있죠. 이게 만약에 상품과 제품을 팔고 받을 거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줘야겠죠. 봉사료 사용 여부 사용 안 한다. 실무에서는 사용하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2가 이겁니다. 안 나오죠? CMS도 안 나오고 내 컴퓨터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환경 설정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